부모의 재력이 취업의 성공 여부를 기른다? 이런 우스갯소리 들어보셨나요? 취업 스펙인 어학연수와 각종 자격증, 심지어는 외모 가꾸기에 필요한 비용까지 부모의 뒷받침이 필수라는 말이죠. 하지만 이제 막 사회에 진입하려는 수많은 젊은이들 중 소위 말하는 금수저가 몇이나 될까요? 중소기업부터 대기업, 금융회사는 물론 공기업까지 신입사원의 대부분은 아마 흑수저일 것입니다. 하지만 이들에겐 공통점이 하나 있죠. 지원하려는 회사에 걸맞은 능력, 그리고 그보다 더욱 중요한 패기와 열정이 바로 그것입니다. 자기소개서를 남의 도움을 받아 써야 할 정도의 취업 준비생들은 걸러지게 마련이죠. 기업들은 절대 이들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특히 창의적 사고와 끝없는 도전을 통해 새로운 미래를 창조하는 현대글로비스와 같은 기업의 경우는 더더욱 말이죠. 자, 이제 자신만의 전략과 분석을 통해 취업의 답을 찾아 현대글로비스의 일원이 된 선배사원 3인방의 대화를 들어볼까요? 현대글로비스와 함께하는 취업 토킹, 그 첫 번째 시간, 취업을 말하다 1편 시작하겠습니다. 대화 첫 번째, 취업 전략 수립하기. 진석 씨, 지희 씨 왔어? 응. 하이. 오랜만이다. 진짜 오랜만이다. 야, 얼마만이냐, 진짜. 야, 근데 앉아봐봐. 우리 진짜 갈 길이 멀다. 그거 들었어? 뭐? 야, 올해 취업 준비생이 65만 명이래. 진짜 많네. 65만 명? 대박이다. 와, 진짜 많지. 야, 근데 지금 같으면 우리 진짜 취직 못했겠지? 어렵겠다, 진짜. 그래, 좀 어렵긴 했겠다. 진짜 그때랑 비교하면 되게 먼 산이었을 것 같아. 맞아. 야, 진짜 요즘 생각하면 현대글로비스 입사한 거는 진짜 나한테 되게 큰 행운이었던 것 같아. 맞아. 근데 운만 있었겠어. 우리 얼마나 많이 또 노력했어. 나는 또 취업 준비 시기에 스치는 바람에도 막 눈물을 글썽였다니까. 멘탈 안 약해지려고 진짜 노력 많이 했었어. 야, 우리 지희 씨 노력 진짜 많이 했구나. 맞아. 진짜 노력이 필요한 건 진짜 맞는데, 근데 솔직히 말해서 요즘 같은 이런 취업난에 노력 안 하는 취준생이 있겠나?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말은 결국 노력도 어떻게 현명하게 그리고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지, 그러한 난 방법이 있다고 봐. 무조건적인 노력만 하는 건 아니다, 뭐 이런 건가? 그렇지. 그럼 어떤 전략이 있는 거지? 우선 내가 생각했을 때 제일 중요한 건 자기 분석이야. 내 스스로를 분석을 해서 내 강점이랑 역량을 객관적으로 파악하는 거. 뭐 좀 쉽게 말해서 내 강점이 예를 들어 기획력이랑 분석력이라고 해봐. 근데 남들이 봤을 때 난 전혀 그런 능력이 없을 수도 있잖아. 그건 순전히 내 생각일 수도 있고 결국에는 내가 가고자 하는 기업에 나의 역량이랑 강점을 객관적으로 어필하는 거. 그게 바로 나는 어떤 이러한 취업난에 그걸 뚫을 수 있는 하나의 전략이라고 봐. 너무 교과서적인 얘기인가? 아니야. 전혀 교과서적인 말은 아닌 것 같아. 그런 자기 분석이 되어야지 일단 뭐 최초의 준비를 되게 잘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 나도. 근데 이제 시기적으로 생각을 해봤을 때 지금은 이제 취업을 위해서 막연히 고민하거나 부족한 준비를 채우기 위해서 시간을 투자할 시기는 아니라는 생각이 들긴 하거든. 맞아. 현실적으로 얘기했을 때 지금 현재 4학년 혹은 취업 준비생들에게 어떤 무리한 목표를 설정하고 꼭 필요하지 않은 스펙을 성취하기 위해서 막 시간과 노력을 들인다거나 그걸로 인해 스트레스를 받는다거나 그런 것보다는 차라리 현재까지 본인이 달성한 어떤 역량이라든지 아니면 내가 어떠한 활동들 이런 것들을 파악하는 그런 자기 분석으로 마무리하는 게 나는 지금은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한다. 그렇지. 그런 자기 분석을 통해서 좀 효과적인 취업 전략을 수립할 때인 것 같아. 쉽게 말하자면 지금 좀 취업 준비생들이 월드컵 본선 무대에 있는 거랑 같은 맥락이구나. 갑자기 월드컵? 그때 이영표 축구 해설가가 그랬잖아. 월드컵은 경험을 쌓는 자리가 아니라 그동안 준비해온 걸 증명하는 자리라고. 아, 증명. 맞아. 뭐 증명이라는 말은 진짜 맞는 것 같아. 그러니까 취준생들은 지금까지의 이제 자기가 경험한 활동들을 좀 솔직하고 객관적으로 좀 정리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긴 하거든. 그래서 뭐 취준생들이 정리를 할 때는 그런 정리하는 방법이 있을 텐데 나 같은 경우는 좀 시간순 그리고 대학 학년별 그리고 스펙 같은 부분을
좀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했던 것 같아. 또 뭐 정리 방법으로는 어학이라든지 자격증이라든지 뭐 경험별로 전공별로 내가 했던 활동들 뭐 어떤 것들 뭔가 어떤 그런 다양한 군들로 해서 정리를 해도 되고 아니면 뭐 어떤 내가 특정 회사 입사를 희망을 한다면 그 회사에서 요구하는 인재상이나 역량에 부합하는 형태로 해도 되고 되게 자유롭게 할 수 있을 것 같아. 아, 맞아. 아, 근데 아까 지희 씨가 축구 얘기했었잖아. 난 좀 취업을 축구에 비유를 해보고 싶어. 이번에 한국 축구팀이 객관적인 전력 분석 그리고 독일 같은 강국가에 맞춰서 전략적으로 준비를 해서 좋은 결과를 냈었잖아. 그래서 이런 취업도 철저한 자기 분석을 바탕으로 서류, 인적성, 1, 2차 면접 같은 각 부문에 맞게 전략적인 준비를 해야 되는 것 같아. 결국 이런 과정을 거치다 보면 취업이라는 우승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지. 야, 요즘 같은 취업난에 취업하는 것 자체가 완전 우승 아니겠어? 거의 올림픽으로 치면 금메달이지. 나 같은 경우에는 내가 대학교 생활을 하면서 했던 프로젝트나 과제, 대외활동, 뭐 그런 봉사활동 등 그런 다양한 경험들을 통해서 내가 무엇을 했고 또 이 활동을 통해 어떤 것을 배웠고 느꼈고 그리고 이것이 나의 강점과 약점으로 어떻게 연결됐는지 그런 것들을 하나의 어떤 문서 형태로 만들어 보았어. 그렇게 미리 하나를 만들어 놓으니까 일단 취업 시즌이 되었을 때 뭔가 입사 지원서를 작성하고 자기소개서를 쓰는데 굉장히 수월하더라고. 맞아. 강점과 약점에 대한 자기 분석이 끝났으면은 내 생각에는 입사 선호순위라든지 관심 산업군의 기업 리스트도 정리해보는 것도 큰 도움이 될 것 같아. 리스트? 뭐 어떤 리스트 얘기하는 거야? 말 그대로 내가 제일 가고 싶은 기업이랑 앞으로 일해보고 싶은 산업 분야의 기업들을 찾아보는 거지. 의외로 내가 몰랐던 데가 굉장히 많더라고. 정우 씨 입사 준비했던 거 벌써 까먹었어요? 진짜 입사 준비한 지가 3년이나 돼가지고. 그치, 그래도 3년 됐다. 아, 진짜 오래 흘렀다. 맞아. 아, 하긴 근데 생각을 해보면 나도 그런 부분을 준비를 하긴 했었는데 근데 인턴을 준비할 때는 그런 부분에 대한 생각이 없어가지고 준비를 안 했었거든. 그러다 보니까 뭐 아무런 생각 없이 서류를 쓰다 보니까 막 떨어지더라고. 그래서 그때 진짜 힘들었지. 물론 지금 취업 준비생들도 마찬가지겠지만 3년 전에 우리도 진짜 힘들었던 건 사실이야. 그래서 결국 이러한 취업난을 뚫기 위해서는 전략이 필요하다는 거 아니야. 지희가 말한 대로 본인이 희망하는 기업이나 직무에 대해서 우선순위를 정하는 건 분명 필요해. 하지만 너무 내가 정한 순위, 물론 그건 개개인마다 다르겠지만 뭐 10대 기업, 4대 기업, 아니면 뭐 어떤 물론 다양한 기준이 있겠지만 그 안에서만을 고집하는 것을 난 별로 추천하고 싶지 않아. 왜냐하면 현실적으로 말해서 최근에는 어떤 우리 기업들이 우리 취업준비생들을 뽑는 거지 우리 취업준비생들이 기업을 골라가는 건 사실 아니잖아. 그래서 나는 모든 내 후배들도 마찬가지지만 적은 수의 기업에 입사 지원서를 내는 것보다는 좀 더 많은 기업에 입사 지원서를 작성하고 더 많은 기회를 얻는 것, 그게 좀 더 훨씬 유리하다고 말하고 싶어. 아니 우리도 솔직히 말해서 60개 뭐 80개 이렇게 썼지 않았어? 에이 60개는 무슨 100개 아니야? 100개? 야, 지 진짜 많이 썼다 100개는. 야, 근데 맞다. 근데 우리가 뭐 사실 많이 쓴 게 사실 잘못은 아니잖아. 우리 인재상이 진취적이고 유연한 사고로 끊임없이 도전하는 인재, 우리 신입사원 때 다 교육 받았었잖아. 나는 단지 내가 이 라디오 방송을 통해서 우리 많은 취업준비생들에게 하고 싶은 그런 우리들도 현대글로비스 입사 전에는 정말 여기저기 많은 곳을 도전해 보았다. 이걸 꼭 얘기하고 싶었던 것 뿐이라고. 여러분, 자소서는 여기 있는 지희처럼 100개 이상은 쓰셔야 됩니다. 100개. 에이, 100개는 아니에요. 자. 그러면 이거는 지금 취준생들을 위한 라디오잖아. 그래서 지금까지 얘기했던 거를 좀 정리를 해보고 싶거든. 그래서 이제 지금 시점에서 취준생들이 할 수 있는 거는 스펙 쌓기에 치중하기보다는 좀 자기 분석을 통해 가지고 자기의 강점과 약점을 객관적으로 파악을 해서 입사 지원서를 작성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잖아. 맞지 내 말이? 그치. 혼자 멋있는 척하네. 맞아. 객관적이라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 진짜. 맞아. 확실히. 대화 두 번째. 기업 및 직무 분석 실전 방법. 자기가 원하는 회사랑 적성에 맞는 업무를 찾는 걸 바로 기업 분석, 직무 분석이라고 하잖아. 뭐 이 시기에 나 같은 경우는 되게 목숨 걸고 준비를 했었다. 근데 뭐 관심 있는 회사나 사실 그렇게 했었지. 좀 관심 없는 회사 같은 경우는 이제 준비를 한 게 없다 보니까 서류를 해도 다 떨어지더라고. 그래서 이런 경험을 통해서 좀 생각을 해보니까 좀 서류를 쓰기 전에
기업 분석 그리고 직무 분석이 좀 되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긴 하더라. 맞아. 기업 분석, 직무 분석이라는 말 자체는 조금 딱딱하긴 한데 확실히 제대로 알아둘 필요가 있는 것 같아. 자기 분석이 내 자신의 강점을 파악하는 과정이라면 기업 분석, 직무 분석은 내가 가지고 있는 장점이 어떤 직무 혹은 어떤 기업과 가장 적합한지 찾아보는 과정이라고 생각하거든. 아, 적합한 거? 야, 정확한데 결국에는 쉽게 말해서 기업 분석, 직무 분석이라는 것은 결국 취업 준비생의 관점에서 보면 해당 기업과 직무에서 지원자에게 요구하는 부분이 무엇인지 그걸 바로 파악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겠다. 그럼 취업준비생들이 좀 더 이해하기 쉽도록 기업 분석이란 직무 분석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얘기해볼까? 우선 기업 분석은 내가 가고자 하는 회사를 정확하게 이해하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해. 그래서 이런 기업 분석을 하는 방법은 되게 다양한 방법이 있는데 뭐 예를 들면 기업이 운영하는 홈페이지나 채용 관련 소식, 블로그 등을 꼼꼼히 확인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나아가서는 전자공지 시스템이라든지 업계 동향, 그리고 최근 1년치 신문 기사 등을 통해서 회사에 대한 정보를 좀 속속들이 파악하는 게 되게 중요하겠지. 뭐 그리고 가능하다면 지인이나 인맥을 활용해서 정보를 얻는 것도 진짜 도움이 크지. 맞아. 다만 얻고자 하는 정보가 뭐 일반적인 내부 정보보다는 본인이 부족했던 부분이나 실제로 이렇게 준비를 하면서 궁금했던 부분들을 물어보는 게 좋겠지? 맞아. 그렇게 해도 되고.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고 나 같은 경우는 취업 스터디를 통해서 정보를 공유했던 것도 좋았고, 그리고 학교 관련 취업실에서 좀 빌붙으면서 살았거든. 거기서 좀 정보를 얻었던 게 큰 도움이 됐던 것 같아. 야, 앞에서 너희 둘이가 되게 기업 분석에 대해서 굉장히 잘 설명해 줬으니까 난 이번에 직무 분석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볼게. 기업 분석이 회사에 대해 잘 이해하는 과정이라면 직무 분석이라는 것은 결국 해당 업무를 잘할 수 있는 사람을 찾아가기 위한 그런 과정이라고 볼 수 있어. 직무마다 당연히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그런 배경 지식들이 있잖아. 예를 들어 회계팀에 지원하는 사람들은 회계라는 학문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일정 수준의 지식이 필요한 것처럼 말이야. 이런 직무에 대한 요구사항들은 대부분 기업들의 채용 공고에 명확히 명시를 하고 있어. 뭐 사실 기업 정보는 인터넷이라든지 아니면 아까 정우가 말했던 그런 취업 진로처 그런 곳에서도 많은 정보를 접할 수 있지만 직무 분석이라는 것은 뭔가 사실 딱 와닿지 않는 그런 부분일 수도 있겠다. 나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벌크선 운항이라는 직무에서 운항이라는 단어 자체에 대해서 굉장히 생소했다니까. 그래서 우선 나는 학교 도서관에 가서 키워드 검색으로 운항이라고 친 다음에 그거와 관련된 책들을 다 찾아봤어. 그 다음에는 뭐 해당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관련자들이나 혹은 관심 있는 분들에게 직접 전화를 해서 물어보기도 하고 이메일을 보내기도 하는 등 어떤 그런 해당 직무를 좀 더 잘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지 또 내가 어떻게 하면 이 직무를 더 잘할 수 있는지 그런 고민들을 많이 했었고 이거에 대한 답들을 내 자기소개서에 녹여냈던 것 같아. 맞아. 나도 직무 관련해서는 홈페이지에서 보긴 했는데 정확히 어떤 일을 하는지 감이 잘 안 오더라고. 그래서 우리 회사 입사 준비를 할 때 현대글로비스 설명회 때 오신 선배분들께 이런저런 직무에 관련된 질문을 했었던 것 같아. 그래서 지금도 좀 그 선배랑 신기해하는 편이야. 실제로 이렇게 입사 선후배 사이가 됐으니까. 야, 우리 지희 씨가 그냥 운이 좋아서 우리 현대글로비스에 입사한 게 아니라 그 정도의 열정을 보였구만. 뭐야. 결국은 우리가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자기 스스로에 대한 어떤 그런 객관적인 분석을 바탕으로 해서 또 기업 분석, 직무 분석에 대한 명확한 이해로 뭔가 그것들을 스스로 자기화하면 더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아. 맞아. 대화 세 번째. 채용을 위한 최종 점검. 자자. 우리 지금까지 취준생 입장에서 취업 전략 수립 방법이랑 기업 분석, 직무 분석에 대해서 얘기해봤잖아. 뭐 이 정도면 취준생들이 뭘 해야 될지 어느 정도 도움이 됐겠지? 그래. 근데 이제 진짜 공채 시기가 다가오니까 최종적으로 점검해야 될 사항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얘기해보자. 좋아. 사실 입사 지원서를 쓸 때 가장 먼저 맞닥뜨리는 시련은 자기소개서를 만드는 거야. 요즘 취업준비생들의 스펙 자체가 워낙 상향 평준화돼서 어떤 실제로는 그 자기소개서가 매우 큰 영향을 미친다 하더라고. 근데 대부분 기업들이 지원자에게 묻고 싶은 부분은 되게 다 비슷비슷해. 뭐 지원 동기, 입사 후 포부, 자신만의 강점, 성장 과정, 인재상, 뭐 힘들었던 경험 다들 우리도 다 많이
자기소개서를 써봐서 잘 알잖아. 맞아. 결국 이런 내용들은 아까 내가 얘기했던 객관적인 자기 분석을 통해 어떤 구체적으로 정리된 자신의 얘기를 바탕으로 미리 작성을 해두면 굉장히 수월하다는 거야. 작성하는데. 이렇게 미리미리 써놓으면은 어떤 그런 이렇게 취업 시즌이 몰리는 이런 바쁜 시기에 더 많은 기업에 지원할 수도 있고 또 아까 내가 말했다시피 60개, 80개, 100개 이렇게 더 많은 기업에 지원할 수 있는 거야. 맞아. 그런 사전 준비가 있어야지 진석 씨처럼 100개 정도를 쓸 수 있다고 생각해. 대단해. 대단해. 80개, 너가 100개. 또 내 생각에는 또 스케줄 관리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 나 같은 경우는 입사지원서 작성을 해야 될 기업을 좀 엑셀을 통해서 목록화해놓고 그리고 이제 그 기업에 대한 기업별 일정을 기입해 놔가지고 중간에 놓치는 일이 없도록 관리를 했거든. 그러니까 되게 좋더라고. 그리고 또 많은 취업 포털 사이트 있잖아. 거기 들어가서 이제 주기적으로 스케줄을 확인하니까 놓칠 일이 잘 없긴 하더라. 그리고 또 동일 산업군에 관심 있는 친구들이랑 주기적으로 정보 교류를 하는 것도 되게 좋았고. 암튼 지인이랑 인맥 진짜 좋아해. 지혜야, 나 지인이랑 인맥 빼면 시체야. 아무튼 스케줄 관리 실패 때문에 입사 지원이나 관련 준비를 좀 제대로 못 해가지고 후회하는 친구들이 많았거든. 그래서 내 생각에 이런 스케줄 관리는 가장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 그런데 좀 스케줄을 관리를 하기 전에 좀 중요한 건 이제 본인이 어느 정도의 시간적 여유가 있는지를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고 또 너무 많은 욕심이 또 취준 기간에 생기잖아. 맞아. 그래서 그런 걸로 인해서 좀 본인의 능력보다 좀 과다하게 준비를 하는 게 없는지를 좀 객관적으로 따져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긴 하더라. 맞아. 이렇게 좀 좋은 스케줄 관리를 하려면 내 생각에 체력 관리도 좀 기본이 돼야 되는 것 같아. 그치. 왜냐면 체력. 취업 시기가 좀 대부분 기업들이 비슷비슷하잖아. 맞아. 채용 공고도 다 동일 시기에 열고. 다 이러다 겹쳐있죠, 보면은, 엄청. 지원서 접수하고 뭐 필기시험 보고 실무진 면접 보고 이러면은 체력 소모가 보통이 아니거든. 그리고 또 기업 입장에서는 회사에 필요한 직원들을 뽑는 거니까 또 당연히 이런저런 정성들을 들일 거고. 그래서 내 생각에는 취준생들이 스트레스 관리도 하고 규칙적인 생활하면서 뭐 걷기라든지 최소한의 운동을 하면서 체력 관리를 좀 하는 것도 하나의 큰 팁이라고 생각해. 맞아. 정우 씨가 말한 스케줄 관리 그리고 지희 씨가 말한 체력 관리 둘 다 정말 중요한 것 같아. 나 같은 경우에는 그런 기업들이 하는 채용 박람회나 채용 설명회, 잡페어 이런 데 되게 꼬박꼬박 참석했었거든. 맞아. 나도 20개 정도 갔는데 취업하는데 진짜 도움이 많이 됐거든. 그래. 아 근데 우리 회사도 9월 10일 날 본사에서 잡회가 한다던데. 아 맞아? 아 본사에서요 이번엔? 맞아. 이번에 한다고 그랬어. 주소가 뭐였지? 강남구 테헤란로 301 맞나? 르네상스 사거리. 아니야. 벨레상스 호텔로 바뀌어서 벨레상스 사거리로 바뀌었어. 벨레랑스 아닌가? 벨레랑스인가? 벨레랑스. 아무튼 그렇게 찾아서 오면 되게 좋을 것 같아. 진짜 도움 많이 되겠다. 오세요. 아니 왜냐하면 현직에 있는 선배들에게서 듣는 현실적인 기업 정보, 채용 정보 같은 것들은 정말 돈으로도 살 수 없는 중요한 정보들이야. 그리고 또 내가 직접 찾아간 기업에는 더 많은 관심과 애정이 생기더라니까.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그 기업의 자기소개서를 쓸 때도 더 자신감도 가지고 뭔가 결과도 더 좋았던 것 같아. 그냥 인터넷이나 아니면 그런 다른 루트를 통해서 얻는 불확실한 정보들 있잖아. 뭐 카더라 통신? 그런 것들을 통해 얻는 것보다는 내가 직접 발로 뛰는 것이 훨씬 현실적인 도움이 되더라니까. 그러니까 진짜 아까 말한 인맥 있잖아. 그거를 활용하면 진짜 금상첨화지. 아, 네, 진짜. 아무튼 마당발이야. 맞아. 마당발. 아니야. 나 혼자 엄청 준비 많이 했어. 오해하지 마. 현대글로비스의 젊은 선배 사원 3인방의 대화 재미있게 들으셨나요? 분명 이들도 취업에 성공하기 위해 정말 많은 노력을 했을 거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현대글로비스와 함께하는 취업 토킹 그 첫 번째 시간 취업을 말하다 1편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다음 두 번째 시간은 취업을 말하다 2편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취업준비생 여러분, 오늘도 전략적으로 파이팅!